인연이란 글자만으로 이해하기는 힘든 단어입니다. 그러나 종교, 즉 불교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쉽게 와 닿습니다. 카르마, 즉 인과응보, 업보라는 단어를 갖다가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는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한 직접적인 원인을 의미하고 연은 이를 돕는 외적인 간접적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자를 합쳐서 원인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 자료를 갖다가 보면은 나무의 씨앗은 나무의 직접적인 원인인 인이 되고 햇빛, 공기, 수분, 온도 등과 같이 어떤 간접적인 원인은 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씨앗에서 나무가 나타나게 하는 어떤 원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 말은 흔히 인터넷상에서 이야기하는 훌륭한 뜻이 되고 이 해단자 오성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인연은 관계와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인연이고 그 중에는 좋은 인연, 그렇지 않은 인연 등이 여러 종류의 인연들과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오늘 또 내일 또 인연을 쌓아갈 것입니다. 그 중에서 부부의 인연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은 어차피 불완전한 생명체를 갖다가 둘이 합체해서 완전체로 이어주는 것이 부부의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 본능으로 이성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중 어떤 이성의 영혼과 합체를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어떤 끌림이 있었기에 합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어떤 불완전한 영혼을 가두어주고 위로하고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면은 그 영혼을 붙잡으려 싸우기도 하고 또한 결국 놓치면은 그 영혼은 어디론지 날아가서 또 다른 불완전한 영혼으로 떠돌아다니는 행태를 갖다가 우리는 살아오면서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부 인연을 갖다가 짧게 살아온 인생 경험이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본인 위주로 주위에 관련된 인연들을 살펴보면은 최우선으로 이 가족 관계를 갖다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는 선택이 불가능한 어떤 관계, 인연입니다. 혈연 관계로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기에 우리는 가족 관계를 갖다가 가장 어뜸으로 삼고 그러기에 옛 선조들은 현명하게 밥상머리 교육 또는 관습을 통해서 깨어지지 않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도 그 관계는 지속시키는 것은 인간뿐이므로 우리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진 양상이죠. 그 다음으로는 차세대 가족 관계를 위해서 첫 번째 절차로서 배우자의 인연입니다. 어찌 중요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사회 공동체 인연으로서 또는 지역 공동체 인간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소홀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일상생활이 어려우므로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중요하지 않는 인연은 없습니다. 한 칸 건너 물어보면은 나와 관계된 인연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것을 살아오면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인연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고 또한 성심을 다해 배려하고
내 주장만 내세울 일이 아님을 아는 사람만이 hen자일 것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 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배우자 인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을 어느 정도 알고 난 사람은 동서양 결혼 문화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서양에서는 사랑을 위하여 지위, 인종, 신분을 가리지 않고 열렬하게 사랑하고 결혼하여 살다 보면 헤어짐도 주저없이 헤어지는 것을 갖다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 또는 엄격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오히려 서양에서 명문가 집안은 우리 동양 아니 한국보다 더 엄격하게 신분을 갖다가 중요시 여긴다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부모님들의 의견이 많이 존중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했고 또한 우리 역시 그러했듯이 고달프고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자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가족관계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도 그러할까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얼마 전에 읽은 결혼인연, 부부인연의 저자 신남희 선생의 이야기를 갖다가 인용하였습니다. 그분은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고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즘 한국 문화에 대해서 결혼 문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써왔고 제가 감명을 많이 받고 그 글을 갖다가 조금 인용했습니다. 요즘은 보시다시피 동서양 결혼 문화가 섞여 있고 내 결혼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부터 한답니다. 설마 하고 고개를 가유뚱거려도 실제 그런 결혼식이 많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고 인격적인 결단 없이 어떻게 그 결혼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지가 의아해집니다. 현재 우리의 결혼 생활 역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잘 표현해 보려고 그림으로 한번 묘사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를 위해 또는 우리 보금자리를 위해서 또는 각 개개인의 이탈하려는 어떤 욕망 때문에 얼마나 가정의 사랑에 멍이 들고 찢어지고 또 기워 쓰고 희노애락이 겹쳐 있었는가 싶습니다. 누구 가정할 것 없이 이러한 일들은 다 경험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그림처럼 내 자식이 이런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수고했다고 따독해 줄 때 살아온 보람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런 소중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첫째 조건이 결혼입니다. 과연 나의 천생배필은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욕심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인연은 모두 따로 정해져 있기 마련이라고 선배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기 책임 아래에서 자기가 선택한 배우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주가 나쁜데 내 짝은 인생에서 부러운 배필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만 기문맹이를 통해서 자기를 알고 배필을 어느 정도 가늠한다면은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에게 나쁜 사주를 지닌 자를 갖다가 피하지 않고 결혼한다면은 그 선택 물론 자기 책임이지만은 피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자기 팔자를 갖다가 개선하는 일이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진데 넘어지는 담벼락 옆을 지나가야 할 이유가 없겠지요. 내가 여자라면은 배우자 남자의 조건은 어떻는지 기문명리의 표를 통해서 알아본다면은 우선 손도 간도 없이 쟤만 극을 하는 거. 쟤만 극을 한다면은 진극을 한다면은 그것은 또 살펴보아야 되고 그 남자의 관이 인수도 없이 자기 본인 세를 갖다가 진극을 한다면은 그것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송극간 하는 사주. 인수 없이 송극간 하는 사주는 또한 또 한번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수가 있다면은 그거는 또 그에 걸맞은 직업을 선택하면 되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사람의 사주에 따라서 배우자의 사주를 선택하여 결혼하면은 백지짠도 맞드는 행국이니 꼭 참조하여 좋은 인연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4대 흉격이 있는지 아니면 4대 흉격이 어떤 육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지를 갖다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조건은 어떤 현모양처를 찾으시겠지요. 약한 부인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것은 아니겠는지요. 그러니 여자는 죄가 없이 송극간 하는 사주. 극관이라면 관은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도 되고 자기 직업도 되겠지만은 죄가 없이 이렇게 재생관, 손생죄를 해가지고 재생관을 이어지지 않고 죄가 없이 극간만 하는 사주. 이런 사주는 한 번쯤 살펴보아야 되고 또한 간도 없고 손도 없이 인수만 이렇게 극간을 하는 재극인하는 사주. 이 재극인하는 사주도 한 번쯤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여자가 식신생재해서 성공하는 사주는 그 대신에 또 남자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대 흉격은 어느 육신과 관련되어 있는지 남녀 공통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숙지하여 배필을 찾을 때 참고하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나를 중심으로 배우자가 여자일 때, 배우자가 남자일 때를 갖다가 구분해 보면은 배우자가 여자일 때는 송극간 하는 행태를 쳐다봐야 하고 또는 손도 간도 없이 재극인하는 행태를 살펴보아야 하고 또한 남녀 공통으로 4대 흉격 적용 여부를 갖다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여자이고 남명을 갖다가 쳐다볼 때는 악역죄 몰입 여부, 죄의 관리부실, 손대우는 그러니까 악역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손대우니 손생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우는 또 언제인가를 한번 또 살펴보고 또한 간극아 관이 이 남자 입장에서는 관이 관인상생으로 돌지 않고 인수가 없이 관이 본인 세를 갖다가 극하는 어떤 그런 몰입 여부를 갖다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4대 흉격 적용 여부는 남녀 공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단자가 인생 많이는 살지 않았지만
나름 터득한 결론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넷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살아본 경험으로 힘든 생활이 결혼 생활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별에 태어나서 운 좋으면 기껏 한 100년 살다 가는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가겠다고 나름 꿈과 야망을 가지고 삶을 유지하면서 나 잘났다고 외쳐봐야 공허한 메아리요 허전함에 잠에서 깨곤 할 것임이 분명할진데 남까지 도우며 살아가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책임이 있는 가족 구성을 하여 그 속에서 찢고 뽑고 살아가다 보면은 한 세월 언제 갔는지 어느 날 거울 속 이마 주름을 보고 깜짝 놀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수고했다고 등 두드려주는 또 하나가 있기에 세상을 살아온 길이 후회스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혼자 살아온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살까요? 오성 이학도였습니다.